안녕하세요. 저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신봉고등학교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왔는데, 오늘은 대학교 모집 요강 하나 분석하는 거랑 소프트웨어 특기자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랑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시 준비를 되게 안 합니다. 정시 준비를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빠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생활을 하면서 정시는 선행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걸, 그러니까 정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교과가 뭐 기하나 그쪽 빼놓고, 기하 벡터나 이쪽 미적 투 빼놓고는 웬만한 학업이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가 EBS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다 EBS 교재를 사용해요. 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거. 그 이유가 너네들이 지금까지 다 배웠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학교도 같이 그거 갖고 내신을 갖게 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 2학년 게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시험 범위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그 뒷단원을 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집 요강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국대학교고요. 단국대학교는 어느 정도 아이가 들어가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2등급에서 3등급 아이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전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이 2등급에서 3등급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단대는 저희가 여태까지 준비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전공학업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학업 부분을 좀 잘 챙기셔야 되고요. 단국대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로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한 국민대학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국민대학교가 이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에서 반에서 한 2, 3등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학 레벨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단대 같은 경우는 2, 3등급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 3등급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2등급을 따라잡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국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교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DKU라는 게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잖아요. 자, 첫 번째 들어가시면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학교들은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대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가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뽑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DKU랑 창업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네는 전형이 3개인가 봐. 그 나머지는 사배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다문화나 아니면은 뭐 농어촌 전형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해당이 안 된다라면 패스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DKU랑 창업인재랑 소프트웨어 오케이 3개가 있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 첫 페이지에 모집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전형을 만들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찾으시는데, DKU랑 창업인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서류를 100%로 보는데 소프트웨어는 면접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DKU나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나 봐요. 서류로만 아이를 뽑나 봐. 단국대학교 가려면 서류를 진짜 잘 만들어야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대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특기자 전형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면접장에서 지니어분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DKU나 창업인재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면접 좀 약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준비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학생부 교과 우수자가 있는데 교과 100%래요. 얘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단순 내신 등급 계산하나 봐 라고 생각하시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우수자가 교과 100%라면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된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냐면 최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떤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지를 지금부터 체크를 하시는데 전형 하나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학생부 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 거 가지고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DKU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보실 수 있는 거냐면 어머님들 이렇게 반영 비율을 대학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 그런데 그냥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냐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전공 학업이 저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DK를 넣거나 창업을 넣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이건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봤을 때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건 전공 학업이 국어랑 영어가 인문계 아이들은 일단 높게 잡고 간다고요. 어떤 학교는 경상기를 따로 빼서 수학의 비중을 높여서 보여주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 학업이 인문계는 국어랑 영어가 일단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DKU 학교에서 분석할 때도 국어, 영어를 먼저 보겠죠.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영어에 대한 비중을 높은데 이게 다른 학교랑 좀 틀리네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들은 수학이랑 과학의 비중이 높지 영어의 비중은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단국대학교는 영어를 잘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비중이 높고요. 탐구의 비중이 가장 낮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 계산기 두들겼을 때 우리 아이가 탐구를 못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한다면 건축공학과 집어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예체능은 국어, 영어, 그리고 탐구를 보는데 예체능은 원래 수학이 거의 빠집니다. 모든 학교들이 예체능은 수학을 거의 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보니까 학과나 학교가 반영 비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과학을 못해요. 근데 수학이랑 영어는 좀 한다? 그러면 단대 교과 전형 집어넣었을 때 유리하겠네요. 이게 학교마다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모집 요강 보실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아이 성적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학교가 교과를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업 전공이 어디에 더 잘 맞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훨씬 빨리 해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뭉퉁꾸리로 보고 당연히 자연계는 수학이랑 과학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학교마다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기시는 건데 먼저 이거 다 계산하신 다음에 계산기 두들기시는 게 좋으시겠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과인데 단국대학교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학생한테 맞는 학교를 지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꼭 단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교는 다 이렇게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학생부 교과 우수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면요. 보세요. 그냥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이 아이들을 뽑겠대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시점은 하나예요. 재수하실 때. 재수생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삼수하는 아이들 이거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재수는 받아들여도 삼수 안 받아들이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은 지금 현역은 볼 필요 없으세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있네요. 그런데 단국대학교는 수능 최저에 국어, 수나 영어, 탐구 한 과목에 2개 영역 합이 6이래요. 그런데 3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네요. 이 얘기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지금부터 대학교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놈의 안정권 대학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머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집어넣을 거예요. 한 2등급대 아이라고 생각할게요. 2등급대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을 건데 상중하로 집어넣으시겠죠. 어머님들 생각보다 상중하 잘 못 맞추세요. 나중에 이렇게 상중하 짜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짜오시잖아요. 다 상중이세요.
네, 하가 거의 없고요. 중 이렇게 짜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때 보여드렸지만 대학교는 군으로 나눠서 짜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랬을 때 우리 아이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노선 대학은 어딘가요? 이제 수시 6장을 집어넣을 겁니다. 저희가. 마지노선 대학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가 안정권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정권 잡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가 면접장 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요. 자소서 필터링 걸릴 수도 있고요. 재수없는 사정관 만났는데 그 사정관은 우리 아이 생기부가 별론가 봐요. 그러면 걔가 2단계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투명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1단계에서 만일 A라는 사정관이 1등급을 줬어요. A라는 점수를 주고 B라는 사정관이 만약 C를 주잖아요. 그럼 갭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걔를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요. 근데 CC 나오면 떨어지겠죠. 근데 또 AC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적정선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재수없게끔 CC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의 생기부는 내가 아무리 봐도 A인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러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정관을 어떻게 만났는지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컨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성균관대학교는 생각보다 특목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특목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발표한 걸 보면 딱 반입니다. 반은 일반고고요. 딱 반은 특목고 아이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만 분석했을 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반고 아이들 6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그러니까 하늘자사랑 저쪽 용인자사회를 2명을 넣었어요. 저희가 8명을 성균관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자사고 아이들은 다 성균관에 붙었는데 일반고 6명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일반고 아이들이 다 정규 라인이었어요. 특히 한 명은 1.01였습니다. 근데 성균관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 6명은 다 스카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가 뽑은 아이를 심지어 1.01는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 1차 합격했어요. 근데 성균관은요, 예비도 안 떴어요. 저희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좋아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수능도 하나 틀려왔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였는데 성균관이 납치할까봐 솔직히 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면접이 없거든요.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원서를 넣어서 붙어버리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성균관에서 일단 떨어졌을 때 우린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요. 어차피 정시 갖고 서울대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수시에서 서울대 갔습니다. 면접 잘 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되게 많아요. 연대 붙은 아이가요, 외대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정권 대학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뭘로 안정권을 잡으시겠냐는 거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전형. 교과는 어떠한 기준선의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아이가 그 다음 년에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 잡을 때 교과 전형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 4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3등급이 교과 뚫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등급 아이는 교과 전형이 보험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수능 어떻게 봐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 우리 아이의 마지노선 대학인 거예요. 왜? 수시 다 떨어져도 거긴 갈 테니까. 근데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되게 공기 맑은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부터 집어넣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이시던지.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대학교를 되게 많이 벌리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충남대 점수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충남대 하나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뭐 충북대, 전남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충남대 하나에 그 다음부터 대학 레벨을 뭐 단대 하나, 동대 하나, 서강대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집어넣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어차피 정시 점수 갖고 충남대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권 대학이라는 걸 찾을 때 교과 전형이라는 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 안정권의 교과 전형을 따지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놈의 최저예요. 최저 60%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336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3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럽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 정도는 내가 뒤집어. 못 뒤집어입니다. 저희 경험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 4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야, 너 단대 못 넣어. 라고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정말 안 오릅니다. 아십니까? 6월에서 9월 성적표를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6명이 떨어져서 옵니다. 3명이 유지하고요, 1명만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능장 가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파이팅, 잘 보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지켜라도 와. 부탁이야. 떨어지지만 말자. 너 최저 거기에 맞춰놨으니까 지켜오면 되는 거야 라고 정말 많이 말해요. 올려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못 믿으시겠으면 주변을 지금부터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수능 본 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올랐어요 라는 아이 찾으시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장 가잖아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를 한두 문제 더 집어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고요. 수능은 참고로 한두 개의 차이가 등급과 백분위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실 때는 6월, 9월 성적표를 그냥 냉정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딱 맞게끔 넣으십시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집어넣으실 때도 상중하 라인을 하는 방법은요, 점수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비슷한데 최저가 틀려요. 자세히 보시면. 어느 학교는 2개, 어느 학교는 3개, 어느 학교는 2개 6, 어느 학교는 2개 뭐 7. 걷다가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교를 거의 1등급 찍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운대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운대학교 공대에 들어가려면 내신이 1.8에서 2.0 정도 나와야지 합격하십니다. 1.8이 왜 광운대학교를 갈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저도 신기하게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광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컷이 올라가요. 최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컷이 내려가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1.01, 1.03, 뭐 1.1, 1.2.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1.4, 1.6 이럽니다. 그 차이는 최저의 차이예요. 중앙대학교가 최저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엄청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 가를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영 교차가 안 되네요. 그리고 영어, 탐구 한 과목에 2개 합 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과, 이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는 문과가 6이면 이과는 7을 주는데 단대는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단대는 죽전이 됐건 천안이 됐건 공대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 최저를 낮추지 않고 있고요. 대신 탐구는 한 과목만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유리하겠네요. 이러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건 탐구와 영어겠죠.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 대거 떨어지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측할 때 2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국어시험 어려웠는지 안 어려웠는지. 국어시험 어려우면 아이들이 다 멘붕이 날아가서 망하거든요. 두 번째는 영어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 갖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최저 진짜 많이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최저를 맞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 6월, 9월 모평 성적을 봤더니 60점대요. 100분위가. 70점 초반, 60점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로 갈 만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찾기만 한다라면. 제가 40점짜리 작업치료학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 뒤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학이 학생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고 이렇게만 하면 충원 도는 거 계산하면 40점짜리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 우리 아이가 6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보험이겠죠. 어차피 정시 갖고 못 가니까 그럴 때 그냥 과감히 최저 공부만 하십시오. 2개만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2개만 하셔도 됩니다. 최저로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저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건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냉정하게.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학생부 교과 100%고요. 교과 성적 반영은 8페이지에 있답니다. 그거를 나중에 참고하셔서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데 저희가 그 대교협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네, 대학 어디가? 거기에 우리 아이 성적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요. 성적 분석해보시면 이제 대학교가 어디가에다가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적 보기 정말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딱 누르시면 대학별로 성적이 변환돼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대도 다 프로그램을 대기업에 제공했거든요. 거기에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일이 학교별로 다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따로 다 해봤는데 대기업 어디가 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점수가 맞게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DKU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중앙대학교의 다빈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봤을 때 수능 최저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최저 있나 없나인데 고대 아니면 최저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리고 모집 인원은 필요 없고요. 서류를 100%를 보고요. 별게 볼 게 없네요. 왜 그러냐면 그냥 4대 요소로 뽑거든요. 그래서 4대 요소가 어떤지 그 부분을 보면 되는데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이거 요즘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죠? 우리 애가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데 하나 알려드리면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대학교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인지 아니면 정말 특기자를 뽑는 건지 정말 딱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교회 활동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예요. 이건 특기자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학교들 특기자를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특기자 볼게요. 그냥 학생부 교과 뭐 없거나 그러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냥 고등학생을 뽑겠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밑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학과랑 컴퓨터공학과랑 모바일, 정보통계, 산업보안 이 5개 학과가 소프트웨어 인재로 뽑겠답니다. 이 얘기는 DKU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컴퓨터 능력을 보는 학교가 아닙니다. 단대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똑같아요. DKU 준비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대신 수학이랑 과학 비중이 좀 높아요. 이런 학교가 또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또 이렇게 뽑습니다. 또 서울과기대도 이렇게 뽑아요. 이게 중앙대 라인이라 그래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특기자가 뛰어나다고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신 컴퓨터에 대한 열망과 도전, 지식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집어넣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건 시언어는 할 줄은 알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전 컴퓨터 거의 못하는데요. 괜찮아. 수학과학 잘하고 컴퓨터에 대한 열정과 기획 능력 보여준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기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특기자 라인이 있습니다. 한양대 국민대학교는 특기자 라인이에요. 하나 볼게요. 이게 국민대 소프트웨어 특기자입니다. 딱 봤을 때 대학교 15명을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뽑는데 보시면은 수능 최저 없고요. 별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집 요강 볼 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 이번에 보니까 최근 3년이네. 국내 정규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한 전국 규모 컴퓨터 프로그램 경시나 국제 올림피아드,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소프트웨어 어떠한 협회가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수상을 할 그 개인전 상위 입상한 자를 보겠대요. 교회 활동 들어가네요. 특기자네요. 이걸 소프트웨어 특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는 활동 보고서를 따로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얘네가 진심 학생부인지 아니면 특기자를 뽑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단대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소프트웨어 특기자 외부 활동 쓰면 떨어집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단대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그런데 국민대는 그렇지 않네요. 이게 특기자와 아닌 거의 차이입니다.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건 교내 활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없잖아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근데 특기자가 있으면 이 밑에 보시면 특기 입상을 100%랍니다. 1단계. 쉽게 말해서 이 상 가지고 1단계 다 끊어내겠대요. 그러면 면접의 비중이 높을까요? 엄청 높습니다. 왜? 그 상을 진짜 네가 했는지 확인해야겠거든요. 대학은.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물어봅니다. 교수가. 또한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전공 교수님 들어와요. 그런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1단계에서 입상 성적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들을 보는데 생각보다 서류 수준이나 내신 등급대가 저희 경험상 높지 않았습니다. 한 4등급.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국민대학교가 좋아하는 상들이에요. 근데 맨 꼭대기 보이십니까? 국민대 알고리즘 대회. 국민대 알고리즘 대회에서 1, 2, 3, 4, 5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들어가기 정말 편하십니다. 알고리즘 대회 대상 타시잖아요. 합격하신 거예요. 금상 합격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채점을 교수님이 하세요. 면접을 교수님이 하시고요. 근데 내가 처음에 상 줄 때부터 내가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도장 찍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 대회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정보 올림피아드인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대학교가 정보 올림피아드 아이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림피아드는 생각보다 되게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특기자는 그런 얘기 합니다. 사정관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해드리면 정보 올림피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되게 강한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단대 모집 요강이랑 국민대 모집 요강 봤더니 틀리네요. 어학 특기자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형을 하고 어떻게 선발합니다를 되게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대학교 설명에 뛰어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모집 요강 자세히 보시면 다 보인다고.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신 다음에 대학교 설명회 가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리실 겁니다. 아마. 그게 중요해요. 듣고 오시려면 다 분석하고 가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체크받으시면 되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게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학교라는 걸 좀 나눠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대학교를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팀 짜시라고. 혼자서 하시면 정말 벅차시기 때문에 팀을 짜셔가지고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학교가 얼마나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선이 틀리고 평가 요소가 뭐가 다른지. 이렇게 학교마다 평가 요소가 조금씩 틀린데요. 밑에가 경희대고 위에가 서강대인데 거의 경희대입니다. 서강대가 특이한 거지. 거의 경희대예요. 한 10학교 있으면 한 6, 7학교는 다 경희대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뽑아요. 얘네가 좀 특이합니다. 얘네가 2대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교에서 평가 요소를 이제 발표를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잖아요. 얘네만 읽어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준만 보여드리는 거고. 서강대학교 보면요. 첫 번째 학업 역량 본답니다. 성적 보네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등급이 아닌 원점수와 편차 이런 거 다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 수준을 봅니다. 학업 성취는 어떻고 이 배움의 영역 또는 과정에 대한 특징이 뭔가를 보겠대요. 이게 뭐냐면요. 배움의 영역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했는지, 전공 이수, 그 과정들, 세부 능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또한 배움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했다는 건 뭐냐면 학업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동아리나 진로나 어떤 활동과 연관되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강대학교가 말하는 학업이에요. 이 얘기는 좀 특목스럽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일단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자기주도적으로, 이거 성장 가능성,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다가 뭘 올렸냐면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이 됐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건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학교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을 때 그걸 자기 걸로 바꾸기 위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자기주도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발전하겠죠. 이게 얘네가 말하는 자기 주도적인 부분을 통한 발전성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주어진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지적 호기심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주체성 보겠다라는 겁니다. 성장성이라는 거에서 그걸 되게 중요시 보겠대요. 서강대학교는. 또 하나 성장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서 최선 다했냐고. 쉽게 말해서 일반고야? 겁나 힘들었지. 근데 너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냐고. 니네 학교가 너를 버릴지언정 너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어려움 어떻게 극복했고 공동체 리더십 이런 거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인성평가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개인의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요. 개인이 고교 생활 중에 뭘 관심을 갖고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걸 다 보겠답니다. 이게 서강대학교예요. 결국은 저희가 첫날에 말씀드렸던 그 평가 요소를 보는 겁니다. 경희대학교를 볼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인데요. 우리 아이가 고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으로서 뭔가를 해내는 똑같네요. 서강대랑. 밑에 전공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성이 있고요. 그 밑에 발전 가능성인데 전공 적합성 부분 빼놓고는 거의 다 겹쳐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때 4대 요소로 하는 걸로 선발합니다. 그런데 밑에는 있는데 위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전공 적합성 평가가 없습니다. 이화여대도 전공 적합성 평가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학교에서 뭘 열심히 했는지를 중요시 봐요. 그게 발전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활동하는 거 정말 땡스 좋아합니다. 경희대는 그렇지 않아요. 르네상스는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두 학교가 평가가 틀리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경희대입니다. 대부분이 경희대고요. 서강대처럼 뽑는 학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전공 서강대 라인이 있네요. 이해가시죠? 자유전공은 전공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아직 못 찾은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숭실대학교 융합자유전공이 있는데 걔는 자유전공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꼼꼼하게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모집 요강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융합자유는요 자유전공이 아니고요 1+1 학과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큰 틀 것이 단과대학에서요 안에 세부적 학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학교에다가는 일단은 여기 들어가서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배워볼게요. 이 아이가 있고요. 나는 이거를 할 건데 그 안에 니네 있는 거 중에 난 이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2개를 할 거야 라고 쓰는 아이도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가요? 저는 후자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스템 다 파악하고 들어가는 아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조사가 더 잘 이루어졌나 봐요. 이런 것들이 모집 요강을 보면 다 하나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홍대 자유전공은 아십니까? 미대 갈 수 있으신 거. 네. 그래서 가끔 공부 좀 하는 아이가 미술 실력이 딸리셔서 자유전공 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 홍대는 이제 실기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5% 봅니다. 5%. 그러니까 선 그을 줄 아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야. 오케이 들어와. 뭐 이런 겁니다. 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자,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